모두가 인정하는 연예인 싸움 순위 1위 줄리엔 강. 그는 웬만한 격투기 전문가만큼 전문 지식이 뛰어난 격투기 광팬이며 저희 차도르 채널 생방송에 출연하여 토니 퍼거슨에 대한 애정을 듬뿍 발휘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의 친형인 데니스 강 선수는 바로 한국 MMA의 전설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격투기 단체가 생겼던 2000년대 초반, 이제 막 격투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한국은 격투기에 대한 인프라나 선수들의 기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말 그대로 이종 격투기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모든 선수들을 압살해버렸던 데니스 강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강자의 위치에 있었고 23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거두며 세계 정상의 자리를 넘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좋은 세월도 잠시 슈퍼코리안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그는 불운한 개인사와 데미지 누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국 팬들에게 외면을 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링 위에서 멋있게 태극기를 흔들던 슈퍼코리안 데니스 강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9월 17일 세인트 피에르라는 프랑스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데니스 강. 삼형제 중 장남인 그는 격투기 선수인 토미 강과 연예인 줄리엔 강이 그의 동생들이며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니스 강은 다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살 무렵 아버지가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며 어머니 혼자 힘들게 삼형제를 키워야 했죠. 또한 그가 살았던 세인피에르는 백인계 프랑스인 말고는 다른 인종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데니스 강과 그의 형제들은 갖가지 인종차별을 받았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큰 혼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니스 강을 지탱해준 건 바로 무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소룡을 동경했던 그는 막연히 무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들었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배울 수 있었던 무술인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다양한 종목을 익히게 되죠. 11살 때 스페인에서 1년을 지내며 태권도를 배웠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한 뒤 극진가라데와 합기도까지 수련했습니다. 그러던 중 데니스 강이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UFC2 대회를 봤던 18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술을 좋아했던 그에게 처음 보는 종합격투기의 세계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고 곧바로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죠. 그렇게 그는 레슬링과 킥복싱, 주짓수까지 발을 넓혔고 당시에는 종합격투기를 배울 곳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저런 무술을 섞어보며 몸에 맞는 스타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격투기 초창기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남들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데니스 강은 이미 신인 시절 때부터 웰라운드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합격투기에 최적화된 스탠스를 바탕으로 페인팅과 스텝을 통해 케이지를 넓게 활용했으며 안정적인 태클 방어와 높은 이해도의 그라운드, 서브미션 결정력까지 지니고 있어 한 종목만 가지고 싸우던 선수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스 강의 초창기 성적은 그리 신통치 못했는데요. 그는 시종일관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다가도 유독 서브미션에 자주 걸리면서 역전을 허용했고 남다른 화력을 앞세워 화끈한 승리를 따내기도 했지만 기복이 심한 경기력으로 인해 승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998년부터 5년 동안 쌓은 전적은 7승 7패 1무. 거기에 7번의 피니시 승리와 6번의 피니시 패배는 그가 얼마나 극단적인 파이터인지를 말해주는 듯 했는데요. 이런 들쭉날쭉한 경기력도 잠시 그는 2003년을 기점으로 각성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데니스 강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며 2경기 피니시 승리를 거둔 데니스 강은 총 8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맷 휴즈가 심판을 맡은 원데이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합니다. 참고로 이 토너먼트에 참가한 선수 중에는 격투기 선수가 학폭 피해자를 대신해서 양아치를 패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분리 비트다운으로 유명한 제이슨 밀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과감하게 스트레이트 시도하는 데니스 강, 연이어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고 포지션 역전을 당하며 위기에 몰리는 듯 했으나
곧바로 안바를 잡아내며 1라운드 만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날 펼쳐진 두 번째 경기에서 자신의 모든 기술들을 빠짐없이 보여줍니다. 정제된 타격으로 난타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적으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며 오랫동안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죠. 그렇게 하루 동안 두 번의 승리를 따내고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1패 후 5승 1무의 성적으로 2003년을 마무리한 데니스 강. 본격적으로 전성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2004년에는 격투가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무대로의 진출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단체를 전전하며 전적을 쌓아나가던 데니스 강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나라이자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한국에서 스피릿 MC라는 격투기 단체가 창설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것을 알게 된 데니스 강은 곧바로 스피릿 MC 측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신은 한국인 아버지를 둔 격투기 선수인데 한국에서 싸우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형편이며 비행기 값을 보내주면 스피릿 MC의 출전에 우승 상금으로 갚을 것이고 한국의 격투기 발전에 반드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죠.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었을 때라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스피릿 MC는 데니스 강을 믿어주었고 데니스 강 역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데니스 강은 13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하여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또한 스피릿 MC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모두 실현하기 시작하죠. 이미 완성된 기량을 가지고 있던 데니스 강은 격투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싶은 초창기 선수들 사이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스피릿 MC에서 가진 7경기를 전부 승리한 것도 모자라 모든 경기를 1라운드 피니시하여 8개월 만에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죠.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포스를 뿜으며 단숨에 한국 격투기의 생태계를 파괴해버린 데니스 강. 그는 여러 방송 활동과 CF 출연을 통해 슈퍼코리안이라는 별명을 알렸고 최용만 선수 등장 전까지 국내 유일한 스타파이터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데니스 강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아메리칸 탑팀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당시 세계 최고의 격투기 단체인 프라이드에 진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죠. 그런 데니스 강의 전성기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프라이드 데뷔전에서 레슬러 타카히로 오바를 만난 그는 안정적으로 태클을 방어해낸 뒤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고 주짓수 블랙벨트다운 그라운드 실력을 보여주며 1라운드 만에 안바로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당시 27승 5패 2무의 전적을 가지고 있던 안드레이 시마노프를 만난 그는 빠른 핸드스피드를 앞세워 시종일관 타격전을 지배했고 적극적인 서브미션 시도를 통해 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후 플로리다에서 1승을 추가한 그는 다시 프라이드로 넘어와 마크 위어에게 1라운드 피니시 승리를 따냈고 2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프라이드 웰터급 그랑프리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마우리시오 쇼군의 친형인 무릴로 닌자를 만나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시작과 동시에 스트레이스를 맞추고 그로기로 몰았고 펀치 연타로 실신까지 시켜버리며 1라운드 15초 만에 끝을 내버렸죠. 이어지는 8강전의 상대는 무릴로 부스타만테를 제압하며 주가를 올리던 아마르 슬로에프. 적극적인 펀치 시도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원거리 견제와 강력한 로우킥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킥캐치 후 카운터를 통해 그라운드로 데려가는 데니스 강. 코가 박살난 슬로에프는 벌써 전의를 상실하고 백마운트에서 한 팔로 초크를 성공시키며 탭을 받아냅니다. 파죽지세로 준결승에 오른 데니스 강은 헥터 롬바드와 게가드 무사시를 꺾어내며 파란을 일으킨 고노 아키히로를 상대합니다. 아키히로는 스도 겐키와 더불어 화려한 입장 퍼포먼스가 특징이고 빠른 스피드와 타고난 거리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체급에 비해 날렵한 두 선수는 좀처럼 접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대치 상황 속에 틈틈이 러쉬를 시도하지만 서로의 공격이 쉽게 통하지 않죠. 그러나 데니스 강이 로우킥을 캐치하며 한순간에 흐름을 반전시키고 오랫동안 상위 포지션을 유지한 끝에 2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그랑프리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데니스 강의 우승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원래 상대인 파울로 필리오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미사키 카즈오가 대체 출전하게 되었고, 카즈오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필리오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데니스 강에게 웃어주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결승전을 앞둔 이때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약혼녀이자 복서로 활동했던 쉘비 씨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게다가 아키히로와의 경기에서 입은 이두근 부상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링에 올랐지만 그의 컨디션은 경기력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스플릿 판정 패배를 당하며 챔피언 등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데니스 강의 성적과 인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추성훈 선수에게 KO 패배를 당하면서 국내 최강자의 입지마저 빼앗기고, 게가드 무사시에게 서브미션을 헌납하여 2연패에 빠지죠. 그러나 김재영 선수와의 3차전에서 승리를 따내고 마빈 이스트먼에게 KO 승리를 거두며 UFC와 계약을 맺는데요. 다시 한번 큰 무대로의 도전 기회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비자가 말썽을 부리며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는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아메리칸 탑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훈련을 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캐나다의 여러 체육관을 전전하며 어렵게 경기 준비를 마쳐야 했죠. 심지어 발목 부상을 당했음에도 UFC 데뷔 이전을 강행한 데니스 강은 잘 이끌어가던 도중 또다시 서브미션에 걸리며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UFC 두 번째 경기에서 레슬링을 앞세운 운영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데니스 강. 그는 다음 경기에서 마이클 비스핑을 상대로 다운을 얻어냈고 1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 컨트롤을 지속하며 업셋을 일으키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2라운드부터 급격한 체력 저하를 보이고 말았고 결국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TKO 패배를 당했습니다. 비록 패배하기는 했으나 비스핑을 상대로 선전한 경기였고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까지 수상하며 UFC에서의 모습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속을 썩이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이 경기를 끝으로 그는 방출 통보를 받았죠. 이로 인해 데니스 강은 선수 생활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 여러 단체를 전전하게 되었고 어느덧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는 평범한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한국 팬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대부분 한국에서 보내는 동안 언제나 경기장에는 한국 선수를 향한 일방적인 응원 소리만이 가득 퍼졌고 언론에서도 더 이상 데니스 강을 다뤄주지 않으며 과거의 위상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느덧 그는 태극기를 휘두르며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저 국적이 다르고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외국인 선수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경기 후 백스테이지에서 서러운 눈물을 쏟기까지 했다는 데니스 강.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는 2012년 마지막 날 멜빈 마누프와의 경기에서 50초 만에 KO 패배를 당했고 더 이상 선수 생활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밴쿠버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팬들을 향한 그리움에 대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데니스 강 선수를 다시 한번 한국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국 MMA의 시작과 함께 했던 레전드 파이터 줄리엔 강 씨의 친형 데니스 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데니스 강 선수가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한국 MMA의 빠른 발전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데니스 강을 포함하여 많은 1세대 파이터들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